이번 영상은 전기기기 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전기기기는 뭐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직류기부터 보시면 발전기하고 전동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 발전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의 구성요소 보시면 계자와 전기자, 정류자가 있는데 역할을 물어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계자는 어떤 역할 하나, 전기자는 어떤 역할 하나, 정류자는 어떤 역할 하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계자 먼저 보시면 자속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자의 경우에는 기전력을 유도해주고, 정류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류 역할을 해줍니다. 가끔씩 전기자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전기자 구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전기자 권성과 전기자 철심이 있다고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는 건데, 철심을 교소 강판으로 성층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철심을 교소 강판으로 성층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손에 의한 철손을 감소시키고 와전류손, 그러니까 맴돌이 전류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문제가 교소 강판을 쓰는 이유, 성층한 이유 이렇게 따로 물어봐요. 그러면 교소 강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소 강판은 히스테리시스손에 의한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예요. 히스테리시스손 감소라고 나올 수도 있고 철손 감소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에 성층하는 이유는 와전류손, 그러니까 맴돌이 전류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층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보기 중에서 틀린 거 하나 찾아내는 내용이나 아니면 옳은 것 찾아내는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손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무부하손, 이 고정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부하손과 표유부하손으로 나눠져요. 근데 무부하손의 경우에는 기계손과 철손이 있어요. 무부하손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고정손의 대부분은 철손이에요. 철손. 가끔 철손 묻는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알아두시고, 부하손에서는 동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부하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동손 체크해 주셔야 돼요. 표유부하손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안 되는 그런 손실은 무엇인가 하면 표유부하손입니다. 문제 중에서 표유부하손이 없다, 그럼 절연내력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표대로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책에 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발전기의 경우에는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잔류자해가 소멸된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특성 곡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부하 특성 곡선하고 외부 특성 곡선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무부하 특성하고 외부 특성하고 단어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여러분이 이거 헷갈려서 틀리실 수가 있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데서 점수 꼭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발전기에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균합선인데, 이 균합선은 평복권과 과복권만 해당이 됩니다. 문제 대부분은 발전기에 꼭 설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균합선만 체크하면 되는데, 아주 가끔 어떤 발전기에 설치를 해야 되냐 이런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보기 중에 과복권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평복권을 체크했다는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도 균합선 공부하시면서 외워주실 때 같이 평복권과 과복권에만 해당된다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도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병렬 운전 시에 기전력이 다르면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고 기전력이 위상차가 다르면 동기화 전류가 흘러요. 이 무슨 차이냐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기전력이 다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기전력의 위상차가 다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근데 보기에는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위상차가 있냐 없냐 여러분이 잘 보고 답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잘 읽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효율은 기본적으로 입력분의 출력 값입니다. 근데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가 이렇게 다 다른데,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출력분의 출력 플러스 손실이에요. 전동기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따로 메모해서 구분지어서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전동기의 효율은 발전기의 효율은, 변압기의 효율은 이렇게 따로 묻는 문제가 나와요. 헷갈리지 않게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기에 대해 볼 건데, 전동기 제동 종류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닌 거를 묻거나 해당 내용을 주면서 맞는 전동기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세 단자 중에 두 단자의 접속을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 알아보실 게, 발전기는 뭐라 그랬죠? 회전 방향을 바꾸면 잔류 자위가 소멸된다고 했죠? 여러분이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 접속을 바꿔서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복권 전동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발전기에 전류가 앞서면 증자고 전동기 전류가 앞서면 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기 전류가 뒤진다 그러면 감자예요. 전동기 전류가 뒤진다 이러면 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각각 전동기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해서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메모를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동기기 이거를 따로따로 메모를 꼭 해두세요. 공부하실 때. 왜냐면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이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다가 헷갈렸을 때 메모해둔 걸 보고 찾아서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건 이거구나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찾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과 특징을 따로 이제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토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씩 나오고 설명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 이거는 저장을 하시거나 메모를 꼭 해두세요. 동기 전동기의 토크는 전압에 비례를 하고, 유도 전동기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분권 전동기의 경우에는 전류에 비례를 하고, 직권 전동기는 전류 제곱에 비례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이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난조 방지를 위해 설치를 하는데, 문제가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난조 방지가 되는 거고, 난조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면 제동건선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변압기는 내용 다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권수비. 변압기에서는 권수비가 정말 자주 나와요. 1차, 2차를 주면서 권수비는 얼만가, 아니면 권수비를 주면서 2차는 얼만가, 아니면 1차는 얼만가, 전류, 전압, 저항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권수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도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 유도기는 동기속도 구하는 방법이나 슬립 구하는 방법, 그 측정 공식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추이에 관련한 내용이나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들은 무엇인가. 원선도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무부하, 그리고 저항 측정, 구속시험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다음으로 농형 전동기랑 건선형 전동기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각 특징 좀 알아두시고, 또 중요한 게 기동 토크의 순서가 나와요. 가장 큰 것부터 물어보는데, 반콘 분쇄 외워주시면 됩니다. 반콘 분쇄. 다음으로 정류기에 대한 내용은 책에 있는 거 전부 다 외워주시고 문제를 자주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맥동 주파수에서 값을 구하는 게 나오는데, 단상 반파의 경우에는 주파수에다가 1을 곱해주시고, 단상 전파는 2F, 삼상 전파는 3F, 삼상 전파는 6F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자 모양하고 특성을 정확히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GTO, IGBT, 트라이액, 그 다음에 SCR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특징과 그림을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3단자 양방향성 소자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 정확히 알고 가시면 시험 보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